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잡토피아 TV 그 일이 알고 싶다.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고 이런 세상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문장이 아마추어는 앉아서 영감을 기다리지만 프로는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 우리 되게 기다리고 있죠. 영감이 생기고 뭐가 변화가 있기를. 근데 프로는 과감하게 나가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다는 건 치명적인 거죠. 자,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눌 주제는요. 청년들이 울고 있다. 힘든 거죠. 주문형 노동자다. 세상이 엄청 바뀌는 거죠. 그 다음 시대적 대전환. 그 다음 우리는 결국 기거된다. 마지막으로 취준 테크. 자, 취준하려면 어떤 테크가 있어야 되느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 혹시 보셨나요? 우버 그 CEO하고 기사가 충돌을 했어요. 우버 CEO인 트래비스 칼라닉이 그 우버 차를 탔는데 그 파지 카멜이란 우버 운전기사죠. 2011년부터 좀 오래 했었나 봐요. 막 이 CEO한테 퍼버 제낀 겁니다. 자, 이날이 2017년 2월이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임금이 떨어졌다. 택시 요금이 떨어진 거죠. 갈수록. 그만큼 뭐냐? 공급자가 늘어난 겁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수요보다 공급이 더 넘쳐버린 거예요. 그 불만을 갖다가 우버 CEO한테 터뜨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그워커나 플랫폼 노동자가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청년들이 울고 있습니다. 19세, 25세 실업률이 사상 최고라고 그래요. 10명 중 4명이 실업자다. 안 그래도 어려운 판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이게 청년 실업청이 뭐 6월 기준으로 10.7% 오히려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비생산적인 추세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긱워크로 살 수 있느냐 이 책과 또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두 권을 갖고서 추천 소개해드리고 오늘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직 포기한 20대가 이미 9만 명, 뭐 10만 명이 될 수도 있죠. 청년 10명 중에 1명은 백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정부에서도 막 풀려고 하지만 그 일자리 만드는 게 너무나 뭡니다. 짧고 기능적이고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현실이다. 그 다음 보시죠. 자, 이 제목이 과격합니다.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폭증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냉혹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은 뭐냐? 제 개인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일자리는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면은 문제가 뭐냐? 그 일자리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거죠. 차라리 일자리를 늘린 데 들어가는 투자할 예산과 돈을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법원이 판결이 났어요. 우버 기사도 우버 직원으로 봐야 된다는 아주 충격적인 기사가 나. 우버가 반항한 점, 공유 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회사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 경제 하지 말란 소리냐. 그래서 이 우버하고 지금 생각하는 게 보험이라든가 다른 그 국민 뭐 연금 같은 거 있죠. 보험 같은 거를 보조해 주는 게 좋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되 저도 같은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시대적 흐름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기업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무조건 정규직을 뽑는 것보다는 이 보상 체계를 저는 볼 때 고쳐야 됩니다.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리하게 전환하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터지니까 그런 것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예산이나 국가적 예산을 보험이나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억지로 일자리를 늘려서 그 일자리가 파괴되는 것보다는 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방식이 9 to 5입니다. 헨리 포드가 아마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임금 근로자의 정규직 평균 근속 기간이 5년 11개월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과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보는 대비적 개념이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이 난국을 타개하는데. 왜냐하면 큰 파일을 키워서 이걸 나눠 가야 되거든요. 기업들은 이걸 계속 외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 뿌리가 어딨냐면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정규직 9 to 5 근로자들은요, 수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문형 노동자가 아니라 공급형 노동자입니다. 기업이 무조건 공채고 뭐 어떤 뽑아 드리는 거죠. 인재를 뽑아 놓고 배치하고 일을 하고 이런 공급형 위주에서 온디맨드 주문형 노동자로 바뀌는 거죠. 자, 주문형 노동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독립계약자, 독립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셀프 고용자, 기그워커 저 같은 사람이 해당되는 거죠. 디지털 노마드, 플렉스, 프리트, 클라우드 워커, 임시직, 프리커 이런 말들이 다 주문형 노동자입니다. 이분들이 얻는 그 강점은 독립성, 자기 개성, 유연성, 만족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앞으로 일자리는 더욱더 저는 타격을 받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일에 투자하고 우리도 취준생 입장에서도 일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러면 정규직은 어딨냐? 앞으로 볼 때 정규직은 박물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규직은 안정성을 얻는 반면에 구속당합니다. 근데 기그 이코노미는요, 고용주 근로자 관계가 아니죠. 이제는 다 비정규직 개념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독립노동자라는 말이 요새 미국에서 유행입니다. 한국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그워커의 급여가 상당히 높아지고 보험도 받을 수 있고 한다면 아마 지금의 우리 Z세대나 또 M세대 일부에서는 나는 차라리 그런 일을 원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이걸 기업에 맡겨놓기는 힘든 겁니다. 기업은 효율성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이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렇게 움직여 가야 된다고 해요. 이 기그워커로 하는 법에서는요, 일자리보다는 일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더 재미와 자기 숙련도를 높이고 계속 임금을 높여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긱스토리 보시죠. 1920년 미국 재즈 클럽에 주변에 연주자가 있다가 습외 공연이 들어오면은 기그란 단어 임시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저는 지금 많은 기업들하고 그렇게 일합니다. 최근에 또 여러분 라이브 커머스 그 그립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쇼 호스트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기그워커입니다. 그 회사하고 저하고 어떤 그 노동 계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는 그냥 매칭 시켜주는 거예요. 그 저는 나가서 한 개당 얼마 파면 커미션을 받는 겁니다. 완전 기그워커입니다. 그래서 기그 이코노미 상에서 플랫폼 근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부업이 본업보다 좋아지는, 최근에 인공지능 강의로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본업인 브랜드 마케팅보다 오히려. 근데 이게 서서히 이런 형태가 미국, 영국,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도 보면요, 플랫폼 근로자들이 아직은 보상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상 체계를 고치자는 겁니다. 소설가는 일자리와 일을 어는가 하겠냐, 즉 소설가는 일자리입니다. 소설이 일인데 소설을 쓰지 않는 소설가는 무의미하다. 이것도 스티븐 킹이 얘기했어요. 진정한 소설가가 되려면요, 일자리가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 일자리 찾으시죠. 그것도 저는 뭐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지만 여러분이 일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서 내가 숙련도를 키우고 경력을 쌓고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만 찾다 보면요, 이게 답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오직 답답하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겁니다. 프리랜서, 프리터, 일본은 생긴 말이죠. 프리 에이전트, 이것도 한때 유행한 단어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지금 많이 일하고 있죠. 독립 근로자, 인디펜던트 워커. 저도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외국 가서도 다 일하거든요. 스마트 워커, 그 다음 클라우드 워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일한다고 클라우드 워커입니다. 이 단어가 많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만큼 지금 이것이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미래 형태의 일하는 방식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일해서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직장이 다닌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기그워커로 일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행복한 거 아니고. 그러면 내가 기그워커로도 일할 수 있다. 하나의 선택의 여지로 여러분 보시면 훨씬 유연하게 보여요. 시대적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이커머스, 지금요 디지털 상점 주인이 건물주보다 좋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소셜미디어, VPN, D2C, 다이렉트로 파는 거죠. 5G, 디지털 노동 플랫폼, 이런 것들이 시대 현실을 바꿔줍니다. 독립성을 원합니다. 유연성을 원합니다. 자유를 원해. 왜? 능력이 더 발휘돼요. 회사에 소속된 고정된 인하우스 근로자보다는요, 인디펜던트 워커가 훨씬 더 일을 잘합니다. 이 재밌는 세상입니다. 왜? 소속된 사람은 굉장히 통제를 받아요. 능력 발휘가 안 돼. 이 사고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율성이 없다 보니까. 근데 기그워커는 자유로워. 지금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그워커가 급여가 낮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뉴 생태계가 일어납니다. 자, 미국을 중심으로 보시죠. 우버 리프트, 업워크, 긱스터, 피버, 카카오 드라이브, 그 다음 배민 커넥터, 우버 이스, 쿠팡 플렉스, 컴온,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그리퍼, 모바일 쇼스. 이게 전부 새로운 생태계입니다. 이게요, 5년, 10년 전에 없던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흘려듣지 마십시오. 기그워커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단, 여러분이 새로운 스킬을 길러주셔야 돼요. 자, 이 재밌는 책, 이 책에 나오는 얘기들. 우리 끝판에다 결국 기획된대요. 끝판에 직장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치킨집 차리게 돼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회사 갔다가 기그워커를 할 건지, 처음부터 기그워커를 커리어로 삼을 건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드 바라스란 분이 이런 말씀 하셨죠. 만약 업계에서 실제로 일한 경력이 없다면 기그워커를 하기 전에 회사에 들어가 몇 년 해보는 것도 좋다. 단지 순서가 다른 겁니다. 저도 회사 갔다가 일하다가 기그워커가 된 거거든요. 자, 새로운 능력이 요구됩니다.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는 뭐 전공이 뭔데? 상관없습니다.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지능자가 이기입니다. 제너럴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스마트 워크, 리모트 워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혼자 일하면서 네트워킹을 잘해야 돼요. SNS 잘해야 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이라든가. 그 다음 계속 새로운 스킬을 업스킬 시켜야 돼요. 자, 마지막 결론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인디펜던트 워크가 독립 노동자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디펜던트 워크 되는 법은 앞으로 모두 알아야 합니다. 야, 참 뼈 있는 말입니다. 시대 흐름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변화하지 않나요? 취준생 여러분,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 이직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세상의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수입을 일으키고 돈을 벌 수 있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 나도 독립 노동자이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재밌으셨습니까? 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